이번에 7월 모의고사 보시느라고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7월 모의고사 14번 문제 푸는데 비슷한 문항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거랑 같이 학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위에는 작년 수능 14번이고요. 아래는 이번 7월 모의고사 14번이에요. 자, 어떤 부분이 비슷한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문제를 풀어볼게요. 계산은 좀 생략하고 문제 풀이 방향만 같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길이가 나와 있어요. 조건들. 그럼 일단은 이걸 그림으로 옮기는 게 일단 스타트죠. AB가 3, 근데 2대 1로 내보니까 2, 1. 여기는 4. 3, 4, 5 직각삼각형이겠죠. 그럼 여기가 5인데 반지름이 2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2, 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CG가 2 루트 6이래요. 그리고 하필이면 이 각도랑 이 각도가 같다고 합니다. 자, 근데 저 각도 구할 수 있죠. 직각삼각형이니까. 코사인 여기를 세타라 할까요? 세타는 뭐 5분의 3, 사인 세타는 5분의 4, 뭐 이런 거 금방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때 구하라고 하는 것이 어디야? GH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GH가 여기가 아니죠. 자, CG가 2 루트 6, 여기가 2 루트 6이고요. GH 길이가 얼마인가요? 가 질문이죠. 자, 근데 사인 법칙상 여기에 사인 값을 안다고. 사인 세타는 5분의 4입니다. 그러면 GH 길이는 이 큰 원의 반지름을 R이라 했을 때 2R 사인 세타 5분의 4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5분의 8 R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우리는 R만 구하면 GH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이제 남은 목표는 뭐냐? 저 큰 원의 이 큰 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게 목표인데 큰 원의 반지름 어떻게 구해요? 뭐 중심이 이렇게 찍혀 있으면 그걸로 구하면 되지만 보통은 사인 법칙을 쓰는 거죠. 사인 법칙을 쓸 거야. 사인 법칙 한 방 쓰면 문제 푸는 거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조건을 잘 관찰해 봐야지. 자, 근데 여기 2 루트 6이 있으니까 여기 이 각도를 알면은 사인 법칙 바로 갈 수 있긴 해요. 그럼 저 각도를 좀 구해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자, 무작정 들어가지 말고 설계를 하고 들어가요. 도형 문제는. 도형 문제는 항상 방향을 잡고 설계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막 여기 막 다 표시한다고 뭐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 각도를 찾을까 생각을 했어. 근데 저 이 근방에 그런 힌트들이 뭐 조건들이 별로 없어요. 이 조건들은 이 아랫 동네에 많단 말이야. 그럼 아랫 동네를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 놓고 나서 좀 더 관찰해 봤더니 자, 이거는 이제 좀 경험이라던가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자, 기가 막힌 보조선이 하나 들어옵니다. 자, A에서 G까지 이어. 그럼 여기 길이 2죠. 이게 왜 기가 막힌 보조선이냐 하면요. 자, 잘 봐요. C, A, G 봤을 때 세 변의 길이 다 알죠. 즉, 이 삼각형에선 세 변의 길이를 다 알아. 자, 그거 한번 넘어와서 써볼까요? 이 삼각형에서, 즉, ACG 삼각형을 봤을 때, 여기 길이는 2 루트 6이고요. 여기 길이는 2지. 여기 길이는 2랑 3이니까 5죠. 세 변의 길이를 다 아는 삼각형은요. 여기서 이 각도를 코사인 법칙을 써서 이 각도를 구할 수도 있고, 혹은 이 각도 구할 수 있고, 이 각도 구할 수 있어. 뭐 넓이도 구할 수 있고, 외접원의 반지름 구할 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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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구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이 삼각형은 확정된 삼각형이고 여기에 쓰이는 정보들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다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확정된 삼각형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걸 발견했어. 자,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자, 우리의 목표는 사인 법칙, 이 큰 원에서 사인 법칙 쓰는 게 목표예요. 이 빨간색 각도를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빨간색 각도를 알아요, 우리는. 그러면 G2를 또 연결해. 그럼 G는 자, 다른 거 이제 곁다리 다 지우고 자, 우리 빨간색 각도는 얘는 구한 겁니다. 뭐 계산을 했다 치고 자, 그럼 G는 여전히 GEC 이 삼각형을 볼 때요.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 얘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G2분의 사인 여기 세타라고 한다면 사인 세타분의 G는 2R이겠죠. 2R이랑 2R이랑 똑같은 거고. 그럼 G2만 구하면 되는데 G2는 또 어떻게 구해요? 여기 아까 3이었잖아. 이 세타 구했다며. 그럼 코사인 법칙 한 번 더 써서 G2를 구할 수 있겠죠. 이런 문제였습니다.
작년 수능 14번이었고요. 그래도 쉽진 않은 문제였어요. 보조선을 좀 구렸어야 되고 계산도 좀 해야 되고 관찰을 뻔히 보이진 않는, 그래도 난이도가 어느 정도는 있는 문제였는데요. 여기서 중요했던 보조선이 얘지. 얘로 스타트를 했잖아. 이 중심에서 그거라. 그죠? 이 원의 중심이 있으면 원 위의 점에서 중심이랑 있는 거 되게 사실 되게 중요한 보조선이에요. 근데 이렇게 중심이 대놓고 있을 때는 자주 쓰는데 요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중심이 없잖아. 안 찍어주잖아. 근데 내가 굳이 중심을 찍어서 이렇게 일 필요는 없어 사실. 웬만하면은. 그런데 작년 수능 14번은 어땠다? 이 아래 원에서 중심이 너무 이쁘게 찍혀 있었잖아. 그러면 이 중심에서 어떤 원 위의 점까지의 점은 있는 거지. 보조선을. 그래 놓고 나서 봤더니 이 삼각형이 보이더라 이거야. 그렇죠? 그죠? 자, 이게 작년 14번이었고요. 자, 7모 14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걸 한번 관찰해 봅시다. 자, AB가 4고요. AC가 8이래요. 그리고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져 있는데 ABC의 외접원은 이 원 C가 아닌 거예요. 왜? 이 B가 여기 떼어져 있잖아. 외접원은 아닌 거야. 그죠? 그리고 이 N은 각각 원의 중심이네요. 그러면 여기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은 여기가 4고 8이니까 여기 2고요. 큰 원의 반지름은 4죠. 자, 그때 자, 일단 ABC의 정보를 가장 많이 줬으니까 ABC로 일단 먼저 스타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길을 준 거잖아. 자, 그러면요. 자, 이거 오른쪽으로 살짝 옮겨 볼게요. 그림도 왜 이렇게 못 그려? 자, ABC가 있습니다. 여기 4고 8이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나 각도는 주지 않았는데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15분의 16 루트 15라는 조건을 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연립을 하는 거야. 여기 세타라고 쳐. 그럼 여기 왼접원이 있겠지? 그럼 여기 BC는 2R 사인 세타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 갖고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야. 그러면 R에 R은 이제 우리 주어진 거니까 코사인 세타나 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상당히 계산이 복잡하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상당히 계산이 복잡한데 사실 뭐 다른 각도를 써도 돼요. 여기 말고 이 세타 하지 말고 여기 옆구리를 뭐 알파라고 하자. 그럼 여기는 2R 사인 알파라서 사인 알파를 구하고 뭐 그런 식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좀 결과론적인 거고 뭐 문제 풀기 전에 뭐 어떤 게 계산에 쉬울지는 모르는 거지. 자, 아무튼 계산을 열심히 했어요. 자, 했으면 여기 길이가 BC 길이가 6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ABC에서 각각의 중심이 찍혀 있잖아요. 닮음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뭐 삼각형 중점 연결 정리 이런 거 들어봤죠? 라고 생각해도 좋고 이 중점을 연결하면은 이 BC랑 평행선이 됩니다. 평행선이 돼요. 그리고 각각이 중심이잖아. 그럼 1대2 닮음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1이고 얘가 2인 거지. 그죠? 1대2 닮음. 그러면 BC 길이가 6이었잖아요. BC 길이가 6으로 구했죠. 그럼 여기 길이는 3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일단 문제 풀면서 무조건 구해야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 풀이가 두 가지 정도로 갈리는데 뭐 더 있을 수도 있고 그 두 가지는 둘 다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수능 14번이랑 유사점은 뭐냐면 자, 여기서 원의 중심이 대놓고 있었잖아. 그거를 원 위의 점과 이었다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MH의 길이를 구해야 돼요. 그럼 MH랑 근방에 있는 삼각형 MH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이거나 아니면 그 근처에 있는 그런 조건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삼각형을 찾는 거죠. 그래 놓고 나서 봤더니 이 원에서 중심이 M이잖아요. 그럼 얘를 이어. 그럼 얘 당연히 길이 2겠죠. 그리고 여기 중심이 N이잖아요. 큰 원에서. 점 D는 이미 이어져 있죠. 그러면 큰 원에서 반지름 여기 길이 4겠죠.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하지. 세 개의 길이를 다 알아. 어쩌다 보니 중심을 잇다 보니
세 변의 길이를 다 알아. 그럼 마음만 먹으면 여기에 있는 사인값, 코사인값, 넓이, 외접원의 반지 이름 어쩌고 저쩌고 다 구할 수 있어. 그래 놓고 나서 봤더니 여기서 하필이면 이 세타 값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이 삼각형이 보이는 거야. 여기 3이고 여기 세타 있지. 여기는 MH잖아. 그러면 MH 길이는 그냥 3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아마 이 풀이가 제가 알기로는 가장 깔끔한 풀인 것 같아요. 자, 이건 한번 계산해 볼까요? 실제 답이 나오는지. 자, 우리는 이 코사인 세타 여기를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코사인 법칙 그냥 바로 생으로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다른 공식이 있긴 해요. 근데 사실 코사인 법칙이랑 똑같은 거야. 자,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3 곱하기 4 분의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빼기 2의 제곱. 자, 여러분들이 아는 코사인 법칙이랑 아예 똑같은 겁니다. 뭐 이거 외워도 좋고 안 외워도 좋고 몰라도 돼요. 자, 이거는 24분의 9 더하기 16 빼기 4니까 얼마야? 25, 21이죠. 21, 21. 그러면 8분의 7이죠. 자, 우리는 사인 값이 궁금합니다. 사인 세타는 자, 제곱해서 1이고 사인 값 당연히 양수겠죠. 그럼 8분의 얘는 49고 얘는 64니까 빼면 얼마야? 뭐 15인가요? 그지 15지. 그러면 루트 15겠네. 8분의 루트 15. 자, 사인 값을 알았어요. 자, MH 길이는 뭐라고? 그냥 3 사인 세타니까 3 사인 세타는 8분의 3 루트 15 4번. 이렇게 깔끔하게 풀 수 있죠. 자, 사실 근데 이거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해서 풀지는 않았어요. 뭐 물론 이제 이렇게 푸는 풀이가 작년 수능 14번과 가장 유사한 풀이고요. 둘 다 배울 점이 있습니다. 자, 원의 중심이 있어. 원의 중심이 이렇게 대놓고 찍혀 있잖아. 그러면 그럼 원 위에 있는 점이랑 한번 이어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야. 원의 중심이 너무 대놓고 있어. 그럼 원 위에 있는 점이랑 이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물론 이렇게 중심이 없어. 텅텅 비어 있어. 그럼 굳이 이어서 뭐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일단 그거는 보류를 하는 거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중심이 이렇게 대놓고 찍혀 있는 경우는 원 위에 있는 점이랑 이어보자. 그런 보조선을 한번 그려보자. 꽤 중요한 생각입니다. 도형 문제에서. 그리고 확정되는 삼각형이 있으면 그거에서 정보를 다 뽑아. 내가 필요한 걸 다 뽑은 다음에 그거를 반드시 이용을 해라. 네, 이렇게 14번이고 사실 제가 최초에 푼 풀이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초반 도입부는 다 똑같아요. 중점 연결 정리는 아마 웬만하면 써야 될 것 같아. 자, 여기 6이고 2고 3이고 4죠. 4, 4. 여기가 3이었잖아. 3, 6. 좋아요. 자, 여기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비들을 이어. 이게 잘 보세요. 여기랑 여기가 반지름이잖아요.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겠지. 그럼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이 각도를 알파라고 하잖아요. 반대쪽도 이어서 알파가 되겠죠. 그런데 삼각형 중점 연결 정리에 따르면 이 BC랑 MH는 평행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럼 모래시계 둘이 평행이잖아. 이렇게 이어. 그럼 이런 이 세타랑 이 각도랑 둘이 같겠죠. 이런 걸 억각이라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알파지. 저 모래시계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도 알파지. 그 알파가 같겠죠, 당연히. 그러면 아까랑 동일한 논리로 여기 3이고 알파를 구해요. 왜 이래 갑자기. 자, 3이고 알파를 구해. 사인 알파를 구해. 그럼 마찬가지로 MH 길이를 구할 수 있겠지. 이게 사실 제가 맨 처음에 했던 생각이 이거예요. 알파는 어떻게 구해요? 알파는 아까 전에 A, B, C에서 세 변의 길이를 다 알잖아. 그럼 여기 알파 각도도 금방 구할 수 있겠죠. 이게 제가 최초에 했던 풀이고, 자, 이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배울 점이 있는 풀이에요. 자, 근데 첨언이라 해야 되나? 약간 좀 꺼림칙한 게 뭐냐면요. 과연 이 BDC가 동일 직선 위에 있느냐?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물론, 아니, 선생님, 이거 그림이 너무 이쁜데 이렇게 이으면 직선이지 않을까요? 그것도 시험장에서는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 자, 이것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기하적으로. 자, 일단은 이 AC 있잖아요. AC는 큰 원의 지름이죠, 당연히. 그러면 AD랑 있습니다. 그러면 B를 신경 안 쓰고 그냥 B 없다 치고 D랑 C를 이었을 때 여기 직각이죠. 그죠? 이걸 이제 오른쪽에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A, D, C. 여기서 이제 B를 신경 아예 안 썼어. B 없다고 생각한 거야. 이렇게 둘이 이으면 직각일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이거 원주각이니까. 자, 그런데 얘랑 비슷하게 이 작은 원에서도 생각을 하는 거야. 작은 원에서도 AD가 지름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C 신경 쓰지 마. A를 이렇게 AD 이어. 그럼 BD 이으면 당연히 직각이죠. 자, A, D, B 이렇게 A, D, B 이어 직각이죠. 그런데 AD 길이 같아요. DC가 직각이고 DB가 직각이면 B가 여기 찍힐 수밖에 없겠죠. B가 뭐 다른 데 찍히면 안 되겠지,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BCD가 동일 직선 위에 있습니다. 뭐 이것도 뭐 생각하면 좀 배울 점 있는 생각이죠. 물론 이제 좀 실전적이지 않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뭐 이런 것도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월 14번 풀이를 마치겠습니다.